인공지능,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양자 컴퓨팅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는 뭐랄까, 다음 엔비디아를 찾는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죠. D-Wave 퀀텀, 티커로는 QBTS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상장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죠. 이 D-Wave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D-Wave를 보면서 제2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는 게 정말 날카로운 통찰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간 뭐랄까 또 다른 투기적 열풍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D-Wave가 가진 기술이 뭔지, 또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D-Wave를 둘러싼 여러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D-Wave 기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양자 어닐링이라는 걸 쓴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D-Wave는 바로 그 양자 어닐링이라는 좀 독특한 방식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기술이 특히 중점을 보이는 분야가 있다고 하던데요.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가장 좋은 답, 그러니까 최적해를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 말이죠. 네, 바로 최적화 문제 해결에 특화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물류 경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짠다거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금융시장에서 위험 요소를 분석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할 때 수많은 후보 물질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분자 구조를 찾아내는 것 같은 문제들. 정말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문제들이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는 비트를 쓰잖아요. 0 아니면 1. 딱 두 가지 상태만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쓴다고 하고요. 네, 큐비트. 이 큐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도 있다. 이런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약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전 같은 건가요? 앞면이면서 뒷면인 상태.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네, 중첩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중첩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계산을 훨씬 많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근데 D-Wave의 어닐링 방식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큐비트의 중첩이나 또 얽힘 같은 양자 현상을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D-Wave의 양자 어닐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용 양자 컴퓨터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가요? 네. 복잡한 문제 상황을 일종의 에너지 지형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양자 효과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문제의 최적 해답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에너지 지형이요. 약간 언덕에서 공 굴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가장 낮은 곳으로 굴러가게? 맞아요. 비슷합니다. 공이 언덕 위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알아서 찾아가듯이 양자 터널링 같은 효과를 이용해서 기존 컴퓨터로는 넘기 힘든 에너지 장벽을 뚫고 지나가면서 최적해를 탐색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특정 종류의 최적화 문제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양자 터널링. 뭔가 신기하네요. 네, 이 기술의 중요성은 또 AI 시대랑 맞물려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AI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로도 언젠가는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는 계속 더 필요해지는데 기존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로는 이걸 따라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목 현상 같은 게 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 컴퓨팅, 특히 D-Wave가 집중하는 이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슈퍼컴퓨터로 수천 년 걸릴 계산을 예를 들어 단 몇 초나 몇 분 만에 해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기대를 받는 거죠.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몇 초 만에요? 와. 물론 이론적인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그 잠재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만약에 이 D-Wave의 양자 어닐링 기술이 실제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단순히 계산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도 있고요. 금융 모델링의 정밀도를 높여서 시장 예측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류 시스템 최적화해서 탄소 배출 줄이는 데 기여한다거나 아니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이미 국방이나 항공우주, 자동차, 금융 같은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이랑 협력하면서 실제 문제에 이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유용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잠재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던졌던 그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D-Wave를 엔비디아와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분명 둘 다 컴퓨팅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글쎄요, 엔비디아는 이미 AI 혁명의 심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비교가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D-Wave 스스로도 자신들의 시스템이 양자 가속이라는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열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GPU가 AI 연산을 가속화했듯이 자기들 양자 컴퓨터가 특정 문제 해결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거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네, 그런 비전 제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D-Wave의 매출 성장률이 꽤 인상적이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 %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성장률 수치 자체는 분명 눈길을 확 사로잡죠. 네, 이런 숫자들을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도 이거 다음 엔비디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절대적인 규모를 보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찰 지점은 바로 이 규모의 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간극이요? 네, D-Wave의 분기 매출은 아직 수백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분기 매출이 한 31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아,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같은 기간의 영업 손실은 얼마였냐면 무려 2,6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310만 달러 벌고 2,650만 달러 손실이요? 네, 매출보다 8배 이상 큰 손실을 기록한 거죠. 와, 이건 좀 심각한데요? 이런 재무 구조 때문에 D-Wave는 계속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 개발 초기 단계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계속 희석되는 거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D-Wave의 스토리는 아직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그걸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 시장 지배력, 그리고 쿠다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아,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군요. 네. 그 차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엔비디아의 성공은 단순히 칩 성능이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GPU 아키텍처를 계속 발전시켜왔고 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AI 개발에 거의 표준을 만들어버렸죠. 네, 쿠다 생태계가 정말 막강하죠. 그렇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까지 이게 다 결합된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근데 D-Wave는 어떠냐? 이제 막 양자 어닐링이라는 특정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이걸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인 거죠. 양자 컴퓨팅 분야 자체가 아직 너무 초기 단계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경쟁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럼요. 겉으로 보이는 혁신이다, 성장률이다 이런 키워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두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경쟁력의 기반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엔비디아는 이미 잘 닦인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 차라면 D-Wave는 아직 길도 없는 험난한 산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탐험가에 가깝다고 할까요? 아, 탐험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군요. 성장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 그리고 단순 기술 비교를 넘어서는 그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까지 짚어주시니까 훨씬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정말 너무 이른 단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D-Wave의 미래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정말 그 혁신적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는 소위 밈 주식처럼 될 가능성이 더 높을지 특히 그 엔비디아와의 비교가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허들들을 넘어야 할까요? 글쎄요,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죠. D-Wave가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성공 스토리를 쓸 가능성이 아예 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확률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아, 매우 낮다고 보시는군요. 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고 또 많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이겁니다. 실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말 돈을 내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실 세계의 문제에서 D-Wave의 양자 어닝링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는 최고의 클래식 슈퍼컴퓨터보다 확실히 뛰어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걸 양자 우위라고 하는데요. 양자 우위요? 네, 아직은 특정 문제에 국한된 좀 제한적인 결과들만 있을 뿐이지 범용적인 우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가 아니라 실제 성능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큰 허들입니다. 성능 입증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과제는 역시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운영 손실을 계속 감당할 수는 없어요. 매출 성장을 더 빠르게 해서 손실 규모를 줄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계속 유상증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건 주가에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테니까요. 결국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랑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셈입니다. 기술 개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지만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양자 컴퓨팅 연구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거대 기업들도 다 뛰어들었죠. 네. 그리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요. 경쟁은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 기술 표준이 또 어떻게 자리 잡을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런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시장을 먼저 선점해야 하는데 동시에 자금 조달 문제랑 주주가치 희석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모든 걸 충분히 빨리 해내야만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 정말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네요. 현재로서는 수익성은 요원해 보이고요. D-Wave의 기술이 정말로 산업계의 주류 기술로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 수년, 어쩌면 10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의 그 핵심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 AI 작업 처리에 사실상 필수적인 이미 검증된 도구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이죠. 네. 근데 D-Wave는 아직 그 잠재력과 유용성을 계속 증명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나 실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을 파는 거랑 필수품을 파는 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가능성을 파는 것과 필수품을 파는 것의 차이 확 와닿네요. 결국 D-Wave는 인류의 컴퓨팅 능력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매혹적이고 대담한 문쇼 프로젝트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딱 그런 표현이 어울립니다. 달 탐사선 쏘아 올리는 것처럼 성공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겠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이런 거죠. 만약 D-Wave가 정말 약속한 기술적 성과를 이뤄낸다면 세상을 바꿀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음 엔비디아라고 부르는 건 좋게 말해야 시기상초고 현실을 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표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정리하자면 D-Wave의 매출 성장이 정말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그 막대한 현금 소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높은 변동성을 감소하고 단기적인 움직임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에게는
흥미로운 대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처럼 좀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잠재력에 대한 믿음만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D-Wave라는 이 특정 기업의 성공 여부, 실패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례는 우리에게 좀 더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더 큰 질문이요?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 완전히 성숙했을 때 우리 사회와 산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해질까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D-Wave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전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엄청난 기회들, 그리고 동시에 또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도전들을 함께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미래, 그 변화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 각자는 또 어떤 가능성을 보고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기대와 또 냉철한 현실 분석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해